2000년대 들어와서 사실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IS 퇴치, 이런 여러가지 정치적인 군사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 혹은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건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석유 전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절대적인 오펙에 대응해서 오펙에 상응하는 수준의 산유국이 아니고, 오펙 국가들로부터, 특히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미국은 숨을 죽이고 있다가, 그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셰일가스 생산을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생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산은 가능했지만 생산 단가가 결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단가, 그리고 기술의 향상에 의해서 다른 국가는 감히 엄두도 못 내요. 셰일가스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시초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과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선두를 서게 됩니다. 선두가 서니까 1차 공격이라는 것은 다시 80년대 후반 영국과 손을 잡고 같이 오펙을 붕괴하려고 시도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미국이 시도합니다. 이 셰일가스를 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오펙이 무차별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면서 미국의 이 셰일가스 가격과 경쟁을 해서 실제로 셰일가스 사업을 하는 많은 미국 내의 셰일 업계들이 파산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미국이 다시 칼을 뺐습니다. 작년으로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오펙을 붕괴시키고, 오펙이라는 체제를 좀 없애고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석유 시장을 독점하거나 가장 우선적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국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싸움을 본격적으로 지금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까지 지난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혹은 중동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국제질서,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 또 최근은 중국과의 관계를 이 중동이라는 산유국을 이용해서 그들의 국제질서에 미국이 최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가는 데서 중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미묘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더구나 지난 7일 미 의회에서 노펙이라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새로운 전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같이 국익을 공유하는 국가였는데, 미국이 최고의 산유국이 되면서 사우디는 서서히 러시아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 오펙 국가가 아닌 오펙 이외의 비오펙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물론 미국도 비오펙 국가입니다. 그럼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지금 담합을 해서 오펙의 주도국 사우디아라비아, 비오펙의 주도국 러시아가 담합을 해서 미국과 대전을 하자라는 형태가 됐습니다. 미국은 작년에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되고 난 뒤에 이제야 진짜 본격적으로 30년 전에 영국과 힘을 합쳐서 같이 시도했던 오펙 체제 붕괴를 지금 한번 찔러봐야 되겠다. 이러니까 사우디는 지난 3, 40년 동안 미국과 유지해오던 아주 절친한 최고의 동맹국가였던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양다리 작전을 사우디가 서서히 시작합니다. 그 근거를 보면은 2017년에 사우디가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거의 한 4조 5천억 원 정도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사옵니다. 그리고 저작년이죠. 2017년.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의 사드를 15조 정도치 사들입니다. 그 양쪽 무기를 다 사는 거예요. 양쪽 무기를. 그러면서 관계도 옛날처럼 사우디가 완전히 미국 편만 드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게 상당히 친러시아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최근에 러시아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시리아에서 너들 정부군을 도와주고 있는 거 우리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욕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하고 석유 동맹을 20년 정도 맺자. 1, 2년이 아니고 20년 정도 석유 동맹을 맺자라는 것은 사우디가 러시아와 손을 잡고 미국의 세계 최고의 산유국인 동시에 세계 최고의 석유 수출, 천연가스와 석유 수출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사우디가 러시아, 다시 말하면 오펙의 주도국 사우디가 비오펙의 주도국인 러시아와 담합을 해서 뭐 이번 달 18일인가 언제 비인에서 만나서 오펙 기존의 13개국하고 추가적으로 비오펙 러시아가 끌고 있는 주도적으로 끌고 있는 비오펙 10개국이 합쳐가 23개국이 하나의 미국과 대응하는 새로운 이 소위 말하는 석유 동맹기구를 지금 만들 계획이에요. 미국은 그것과 맞서게 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는 미국하고 러시아 중간에 서서 양쪽을 다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도 보면은요, 최근에 빈 살만이 터키에서 이 카쇼기, 예? 자말 카쇼기가 피살당하는, 기자가 피살당하는 그런 사실이 천지가 다 아는, 누가 시켰다라는 거 다 알지만 심정입니다. 구체적인 물증으로 봐서 사실 CIA가 그 자료를 못 찾아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사우디와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일단 눈 감아줍니다. 눈 감아준 덕택에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15조치나 40기를 사들이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또 다른 한편 2015년 16년에 미국이 먼저 이 오펙 체제에 대해서 도전을 하자 러시아와 담합을 해서 가격을 도대체 이 생산량에 대해서 감산을 아무리 하라 해도 감산을 하지 않습니다. 감산을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러시아와 같이 함께 지금 러시아와 손발을 맞추고 나가는 꼴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국을 최대의 산유국 내지 수출국으로 그냥 놔두는 것은 사우디가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러시아에게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미국에게도 자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양다리 작전을 지금 사우디가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까지 사우디라는 변수를 끌어들여서 미국은 자기의 중동에서의 자기의 국익을 최대화했던 이 국제 질서가 미국이 사우디가 러시아와 손을 잡는 이 체제에 대응하는 이런 상당히 재밌지만 동시에 아주 뭐라고 할까 다이나믹하고 예측 불허인 그런 새로운 국제 질서로 가게 되는 그런 형상이 지금 모양새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서는 이런 미국과 사우디 플러스 러시아가 합치는 이 새로운 석유전쟁, 최심판 석유전쟁,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3부에서 다루겠습니다.